우주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흐르며 이는 비유가 아니라 지루한 공학적 필수사항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보정 없이는 항해 위성이 태양관 패널이 달린 쓸모없는 구체가 될 것입니다. 궤도에서는 두 가지 효과가 즉시 발생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빠르게 움직이는 시계는 더 느리게 똑딱거립니다. 위성은 초당 약 몇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약간 뒤처집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더 약한 중력은 시간을 풀어주어 지상보다 높은 고도에서 더 빠르게 흐르게 합니다. 일상적인 논리와 일치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시간 흐름이 합쳐져 이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궤도 원자시계는 하루에 약 수십 마이크로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사소한 양처럼 보이지만 위치 결정 오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여 하루 만에 수 킬로미터에 달하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미 지상에서 위성 본체의 주파수 보정이 내장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속도, 고도, 지구 지오이드의 변형, 심지어 조석의 영향까지 지속적으로 고려합니다. 1971년 하펠 키팅 실험은 항공편과 원자시계를 사용하여 다양한 경로로 시계를 이동하면 누적된 시간이 변경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날 이 역설은 스마트폰에 살아 있습니다. 지도가 경로를 구축하는 이유는 궤도 클러스터와 지상국이 다양한 공간 지점에 대해 현재의 지금을 지속적으로 동기화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도 시계는 다르게 흐르며 장기간 근무 후 돌아온 우주비행사는 지구의 동료들보다 약간 어려집니다. 우주는 말 그대로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며 인류는 주파수 테이블과 코드줄에서 이를 고려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사실. 우주의 대부분은 보이지 않고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별, 행원, 가스구름, 물체, 장치와 같은 익숙한 물질은 우주 균형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 현재 추정치에 따르면 약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두 가지 그림자가 차지합니다. 전자는 중력 효과로 드러납니다. 은하계는 보이는 질량만으로는 허용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회전하며 보이지 않는 골격 없이는 원반이 퍼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은하단은 먼 광원에서 오는 빛을 왜곡시켜 망원경 사진에 혼나 구부려진 거울을 만듭니다. 이는 중력 렌즈 효과로 보이지 않는 물질에 대한 우주의 X선처럼 작용합니다. 유명한 충돌하는 총알 클러스터는 암흑물질이 반대 방향의 가스구름을 거의 충돌 없이 통과하여 뜨거운 가스를 뒤에 남기고 질량 중심을 앞에 남겨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암흑에너지는 훨씬 더 신비롭습니다. 아이아형 초신성 및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관측에 따르면 우주의 팽창은 단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가속되고 있으며 마치 공간이 균일한 반중력 압력으로 채워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분석마다 달라지지만 그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 내용물의 약 4분의 1은 암흑물질이고 약 3분의 2는 암흑에너지입니다. 둘 다 아직 시험관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하 실험실의 탐색 탐지기는 극치 드문 단서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구성 요소가 수억 광년 규모에서 우주의 실과 빈 공간에 거품을 형성하고 은하의 모양부터 가속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먼 미래까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사진은 가시광선 이미지가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거의 동일한 약 2.7 켈빈의 마이크로파 속삭임, 즉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입니다. 이는 젊은 우주가 전자와 양성자가 중성 수소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냉각되었을 때 탄생했으며 이는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 이전에는 플라즈마가 불투명하여 빛이 끊임없이 산란되었지만 그 후 우주는 투명해졌고 광자는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많은 광자가 오늘날 우리 탐지기에 도달했습니다. 발견의 과정은 거의 일상적이었습니다. 1965년 아르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은 신비로운 라디오 노이즈를 추적하며 장비를 점검하고 안테나를 비둘기 배설물로 청소했지만 노이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COB, WMA, 플랑크 위성은 이 배경을 지도화하여 마치 매끄러운 담요의 주름처럼 10만 분의 1도의 미세한 온도 차이인 약간의 불균일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주름 속에는 초기 플라즈마의 음악학, 진동의 배음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공간의 곡률, 거의 평탄함, 물질의 비율, 일반 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그리고 약 13억 8천억 년이라는 나이가 소리로 복원되었습니다. 배경의 편광은 최초의 별들이 가스를 다시 이온화시킨 시점을 나타내며 중력 렌즈 효과는 패턴을 왜곡하여 경로상의 질량 분토를 드러냅니다. 과학자들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중력파 흔적인 원시 B 모드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최초 순간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이 희미한 마이크로파 노이즈는 인간이 측정한 것 중 가장 정보량이 많은 것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실. 중성자별은 폭발한 거대 별의 잔해로 핵이 지름 약 20km, 질량은 태양의 약 1.5배인 구체로 붕괴되었습니다. 밀도는 핵 밀도에 가까우며 찻숟가락 한 스푼의 물질은 지구에서 약 10억 톤의 무게가 나갈 것입니다. 표면의 중력은 지구보다 수백억 배 강하여 한 걸음만으로도 즉시 지각에 부딪히게 되며 산은 높이가 수 밀리미터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중성자별인 마그네타의 자기장은 추정 10승, 10승, 11승 테슬라에 달해 화학결합과 전자궤도가 다르게 행동하며 지각의 별 지진은 반은하에 걸쳐 감지되는 감마선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들의 회전 또한 기록적인데 초당 수백 번 회전하는 밀리초 펄사도 있으며 현재 절대적인 챔피언은 초당 700번 이상 회전하고 각 섬광은 회전할 때마다 우주를 가르는 전파의 등대입니다. 펄사는 1967년 대학원생 조슬린 벨 버넬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처음에는 신호가 너무 규칙적이어서 농담으로 외계인 신호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곧 별의 새로운 단계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천체들의 역설은 자이로스코프처럼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면서도 격렬하다는 점입니다. 주기적인 글리치로 갑자기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 폭풍은 지각을 부수며 이중성계에서의 상호작용은 광선을 가속하고 채색합니다. 망원경으로는 점으로 보이지만 물리학적 기준에서 중성자별은 물질, 자기, 중력 이론이 검증되는 극한 환경의 실험실입니다. 다섯 번째 사실, 블랙홀은 완전히 검은색이 아닙니다. 현대 양자장 이론에 따르면 휘어진 시공간 배경에서 차가운 용광로처럼 복사를 방출하는데 이것이 바로 호킹 복사입니다. 이는 사건 지평선 근처의 진공이 짧은 수명을 가진 입자쌍, 즉 요동으로 인해 끓어오르는 것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의 곡률로 인해 입자 중 하나는 지평선 너머로 떨어지고 다른 하나는 실제 양자로서 외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에너지는 블랙홀의 질량에서 잘려나갑니다. 이 공식은 질량에 반비례하는 온도를 제공합니다. 태양 질량의 경우 수십 나노클빈에 불과하지만 은하 중심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경우 0.000000001도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보다 차가우며 본질적으로 더 많은 것을 흡수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블랙홀이 면적에 비례하는 엔트로피, 베켄슈타인 호킹 법칙을 가지고 있으며 연력학의 두 번째 법칙과 유사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전적으로 면적은 엔트로피처럼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는 직관에 반합니다. 아무것도 방출하지 않는 물체가 연력학적으로 따뜻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증발은 실제 과정이지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항성 질량의 경우 0이 수십 개 붙는 해. 여기서 정보 역설이 발생합니다. 내부로 떨어지는 모든 것이 무미건조한 열 스펙트럼으로 분쇄된다면 세부 정보에 대한 정보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홀로그래픽 원리, 사건 지평선에서의 양자 얽힘, 불의 벽,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대한 아이디어는 중력과 양자역학을 조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밝은 가스 배경에서 초거대 블랙홀의 그림자를 촬영했고 훨씬 더 가벼운 블랙홀이 합쳐지는 소리를 들었지만 호킹 복사는 망원경으로 포착하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전히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되돌아오지 않는 경계조차도 세상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차갑고 조용하고 피할 수 없게. 여섯 번째 사실, 우주는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공기 중이 아니라 시공간의 구조 속에서 말입니다.
중력파는 거리를 느렸다, 줄였다 하는 희미한 물결입니다. 이것은 레이저 광선이 거울 사이를 1000번씩 왕복하는 수 킬로미터 길이의 진공 L자형 간섭계로 지구에서 처음으로 직접 포착되었습니다. 파동이 지나갈 때 팔의 길이는 양성자 지름의 몇 분의 1만큼 변하고 간섭으로 인해 신호의 섬광, 즉 처프가 발생합니다. 주파수와 진폭은 두 개의 무거운 물체, 즉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이 하나로 합쳐질 때까지 증가합니다. 최초의 노래는 항성 질량 블랙홀상에서 왔으며 수태양 질량의 에너지가 0.01초 만에 시공간의 물결로 전환되었습니다. 중성자별의 합체는 진정한 우주 교향곡을 선보였습니다. 감마선, 광학적 킬로노바, 충격파의 전파 메이리가 동시에 방출되면서 천문학은 처음으로 진정한 다중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모델과 스펙트럼에 따르면 금, 백금, 란타넘족과 같은 대부분의 무거운 원소는 이러한 폭발 속에서 생성됩니다. 이들의 원자핵은 초고밀도 환경에서 빠른 중성자 포획을 통해 조각됩니다. 대륙 전역의 탐지기 네트워크는 밀리초 단위의 시간차로 동일한 파동을 포착하여 삼각 측량을 통해 망원경이 빛을 찾고 있는 하늘의 영역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프론티어는 은하계 전역의 펄서 시계입니다. 규칙적인 전파 신호는 멀리 떨어진 은하 중심의 거대한 블랙홀의 초장파의 웅웅거림을 암시합니다. 중력파는 우주를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 뿐 아니라 들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외계 행성의 발견은 우주를 추상적인 어둠에서 거주 가능한 지도로 바꾸어 놓았지만 이러한 세계 자체는 거의 항상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의 아주 작은 떨어짐을 통해 그것들에 대해 알게 됩니다. 행성이 별의 원반을 통과할 때 그 밝기는 100분의 1%만큼 감소하는데 마치 누군가가 스포트라이트 위에 동전을 올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 광도 곡선의 계단은 반지름과 궤도를 드러내고 입출력의 미세한 디테일에서는 구름과 기울기에 대한 힌트까지도 알려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별의 흔들림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웃에 의해 끌어당겨지고 별의 스펙트럼 선은 초당 몇 미터의 속도로 이리저리 이동합니다. 더 드문 속임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는 별의 질량이 먼 빛을 잠시 증폭시켜 행성을 동반자로 드러내는 중력 미세 렌즈 효과와 별의 눈부신 원반을 말 그대로 가려 옆에 희미한 점을 포착하는 코로나 그래프를 이용한 직접 영상 촬영입니다. 케플러와 테스 임무의 카탈로그, 그리고 이제 제임스 웹의 날카로운 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드러냈습니다. 행성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별은 행성 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며칠 만에 별을 도는 뜨거운 목성, 우리 시스템에 유사체가 없는 슈퍼지구, 그리고 7개의 세계가 빽빽한 열에 끼어 있고 여러 개가 지구만큼의 열을 받는 트래피스트-1과 같은 콤팩트한 앙상블이 있습니다. 전이 분광법은 그들의 대기를 냄새 맡게 합니다. 별빛을 배경으로 수증기, 나트륨, 이산화탄소의 띠가 그려집니다. 위상 곡선은 낮 쪽은 타오르고 밤 쪽은 항성풍 아래에서 식는 열 지도를 그립니다. 거주 가능 영역은 단지 열의 균형일 뿐입니다. 생명은 지리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적색 외선 근처의 세계는 한쪽 면이 별에 조석적으로 고정되어 플레어에 시달릴 수 있으며 대기는 증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의사항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놀랍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추정컨대 수천억 개의 행성이 있으며 그중 수십억 개는 암석 행성입니다. 밤하늘의 깜깜임 하나하나마다 누군가의 궤도, 누군가의 기후, 어쩌면 누군가의 바다가 존재합니다. 지구 주변 우주 공간은 이제 밀리미터 조각의 페인트, 나사, 오래된 장치 및 단계의 파편이 총알 속도의 10배로 날아다니는 보이지 않는 우박이 내리는 번화한 고속도로를 연상시킵니다. 저궤도에서는 상대 경로가 초속 7에서 8km로 분산되며 이러한 충돌 시 아주 작은 먼지도 소형 폭발물처럼 작동합니다. 한때 셔틀의 창문은 먼지로 인해 움푹 패였고 위성의 선체에서는 산탄총알에 맞은 듯한 움푹 패인 자국이 발견됩니다. 더 큰 것은 더 위험합니다.
2009년 퇴역한 코스모스-2251과 이리디움-33의 충돌은 파편 구름을 생성했고, 2007년 위성 요격 무기 시험 중 기상위성의 파괴는 수천 개의 파편을 수년 동안 흩뿌렸습니다. 추적 네트워크는 수 센티미터 이상의 물체를 수만 개 카탈로그화하고 근접 충돌을 예측합니다. 스테이션과 우주선은 궤도를 수 킬로미터 옆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기동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세한 파편으로부터는 위플 실드라는 다층 실드가 보호합니다. 첫 번째 얇은 시트가 입자를 플라즈마 구름으로 바꾸고 두 번째 시트가 충격을 흡수합니다. 중요한 구역 주변에는 벌집 모양 패널로 된 갑옷이 설치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어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권장사항에 따라 폐기된 장치는 약 25년 이내에 저궤도에서 제어된 하강 궤도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폐기화는 오래된 장치가 저절로 폭발하지 않도록 연료를 배출하고 배터리를 방전시켜야 합니다. 정지 궤도에는 비활성 위성을 마지막 추진력으로 올리는 묘지 궤도가 있습니다. 능동적인 청소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리무브 데브리스 실험에서는 그물과 작살이 사용되었고, 이온 목동은 플라즈마 제트로 파편을 부드럽게 밀고, 공기 역학적 도트는 상층 대기에서 감속하는 데 사용됩니다. 태양 주기는 열권을 상승시켜 저항을 증가시키고 쓰레기는 더 빨리 연소되지만 메가별짜리 통신은 트래픽을 증가시키고 규율을 요구합니다. 궤도는 공동의 마당입니다. 그 생태를 무시하는 것은 조준할 필요가 없는 파편과 함께 우주 룰렛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에는 헬리오스피어라고 불리는 보이지 않는 고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희박한 플라즈마 거품으로 성간가스와 충돌하여 점차 압력에 밀리는 태양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경계인 헬리오포즈에서는 항성의 영향력이 소멸하고 성간 자기력선은 패턴을 재구성하며 입자 밀도가 변하고 은하 우주선의 흐름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보이저는 1977년에 발사된 2대의 자동 우주선으로 이 경계에 도달했습니다. 이 우주선들은 해왕성과 명왕성을 훨씬 지나 성간 바다를 떠다니는 메시지병처럼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초음속 태양풍이 급격히 감소되는 종단 충격파를 통과한 후 헬리오포즈를 차례로 넘어섰습니다. 플라즈마 밀도를 측정할 직접적인 눈은 남아있지만 보이저 1호는 플라즈마 안테나로 성간 공간의 전자 가스 진동, 즉 강력한 태양 플레어 후에 발생하는 진동을 포착하여 그 피리의 주카수로 주변 매체의 밀도를 계산함으로써 성간 공간을 귀로 듣고 있습니다. 통신은 70m 딥스페이스 네트워크 안테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초고감도 수신기는 무선 노이즈 속에서 초당 몇 비트의 데이터를 골라내고 신호 전파 시간은 수십 시간 단위로 측정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거리의 척도가 됩니다. 전원은 플루토늄 열전 발전기에서 공급됩니다. 붕괴열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들은 기차에 불을 끄듯 하나씩 기기를 끄면서 수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탑재된 것은 골든 레코드입니다. 수십 개 언어의 인사말, 심장 박동, 고래의 울음소리, 펄서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 레코드 플레이어에 도면이 새겨진 구리맷 금 디스크입니다. 커버의 화학적 릴리프는 100만 년 후에 그것을 해독할 사람들을 위한 설명서입니다. 보이저는 태양의 집 밖에 있지만 은하계 규모에서는 여전히 매우 가깝습니다. 가상의 오르트 구름의 가장자리까지 수천에서 수만 천문 단위가 있지만 그곳까지 가는 데는 문자의 역사가 존재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래된 우주선들은 우주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1990년 그중 하나가 지구를 돌아보며 태양광선 속의 먼지, 창백한 푸른 점을 촬영했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가 성간 공간의 속삭임과 명함을 남겼다는 생각은 더 이상 문학이 아니라 원격 측정 및 통신 로그의 건전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우주에는 물질을 거의 감지하지 못하는 유령 입자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연으로부터 가장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는 것, 바로 중성미자입니다. 매 초마다 1제곱센티미터당 수십억 개의 태양 중성미자가 당신의 손톱을 통과합니다. 이들은 별의 핵융합 심장에서 태어나 거의 상호작용 없이 태양과 지구의 두께를 뚫고 더 멀리 날아갑니다. 오랫동안 탐지기들은 모델 예측보다 적은 수의 중성미자만을 감지했습니다. 태양의 수수께끼는 물리학자들을 괴롭혔지만 일본의 산악지역과 캐나다의 광산에 있는 거대한 순수 및 중수 저장고들이 밝혀낸 것은 중성미자가 이동 중에 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전자, 뮤온, 타우 유형 간의 양자 진동이며 이는 중성미자가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작지만 0이 아닌 질량입니다. 1987년 몇몇 지하 탐지기들은 대마젤란운에서 폭발한 초신성에서 나온 수십 개의 중성미자를 거의 동시에 포착했습니다. 중성미자가 붕괴하는 핵에서 충격파가 별의 껍질을 뚫기 전에 탈출했기 때문에 신호는 빛보다 몇 시간 먼저 도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훨씬 더 에너지 넘치는 여행자들도 포착합니다. 아이스큐브 천문대는 남극 얼음 1세제곱킬로미터에 묻혀 있으며 수천 개의 광전자 증배관이 짧은 파란색 섬광을 감청합니다. 이는 중성미자가 얼음 분자와 충돌했을 때 생성된 상대론적 입자의 흔적입니다. 이러한 사건 중 일부는 활동 은하핵 및 블레이저, 즉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우주 입자제트를 거의 빛의 속도로 가속시키는 먼 엔진으로 이어집니다. 한때 고에너지 중성미자와 감마선 폭발이 동일한 공격적인 출처를 가리켰습니다. 중력파 및 전자기 스펙트럼과 연계하여 우주 관측을 3차원 수사로 전환합니다. 입자를 가속시킨 것은 누구인지, 어디서 경로를 바꾸었는지, 어떤 핵이 붕괴했는지, 이 지식은 빈가 깊은 곳의 조용한 섬광과 거대한 지하 탱크에서의 조용한 광자 계산에서 탄생했으며 바로 이것이 별의 핵 반응과 머리 위의 차가운 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